사샤의 오디오북. 염소 귀신. 영국 해협에 있는 간디섬 남쪽에 성자의 만이라고 불리우는 작은 만이 있습니다. 이 만에는 톱니처럼 울퉁불퉁한 바위가 곳곳에 솟아 있으며 그 바위에는 떠내려온 해초가 뿌리를 붙이고 잔뜩 자라고 있었습니다. 만 근처에서 살고 있는 농부들은 이 해초를 따다가는 소중하게 쌓아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1년에 2차례 카톨릭교에서 행하는 2월 2일의 성모 마리아의 순결 제전인 성촉제의 뒤에 있는 밀물 시기와 여름 복중에 농부들은 낫을 가지고 만으로 가서 해초를 따곤 합니다. 이 해초는 벅 도움이 됩니다. 밭에 뿌려서 흙과 섞으면 좋은 비료가 되기도 하고 또 말려서 난로에 넣으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연료가 되기도 해요. 농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해초를 거두어 들이는 일은 그리 즐거운 일이 못 됩니다. 더구나 따놓은 해초를 해변에 대놓은 마차에 잔뜩 싣는 일은 여간 힘이 들지 않습니다. 누구나 이 일을 싫어하며 할 수 없이 마지못해서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에 관해 성자의 만 근처에서 살고 있는 농부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 일 하기를 꺼려 했던 이유가 꼭 힘이 들어서만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일은 하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옛날 사람들이 그 일을 싫어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힘들기로 따지면야 어디 그뿐입니까? 그 일은 힘도 들지만. 농부는 잠깐 망설이다가 또 이야기를 이었습니다. 라비슈가 무섭기 때문이었죠. 어두워지면 라비슈가 나타납니다. 그 놈은 집 마차를 훌쩍 뒤집어 버리고 해초를 길바닥에 마구 흩어놓는가 하면 농부나 가축에게 마법을 걸기도 한답니다. 어쨌든 그 놈은 괴물이므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일이 아닙니까? 라비슈라고 하는 것은 농부가 말한 대로 괴물인데 옛날부터 간디섬에서 살고 있는 염소 귀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염소 귀신은 굉장히 크며 잿빛을 띤 암놈이라고 합니다. 해초를 따서 마차에 싣고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이 괴물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 염소 귀신은 성자의 만 거리에서 라비렛 마을로 가는 도중에 있는 세무골 모양의 장소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2개의 목장 사이에 있는데 옛날에는 가시나무와 키가 높은 잡초들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세무골을 한 땅의 잡초를 낫으로 벨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잡초를 베든가 해서 괴물을 화나게 하면 큰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이 지금은 옛날과 아주 딴판으로 변하긴 했지만 지금도 이 염소 귀신의 집을 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때의 일입니다. 구스타브라고 하는 농부와 그의 머슴이 피에르라고 하는 젊은이가 해안으로부터 마차를 말과 소에게 끌게 하여 꼬불꼬불하고 자갈투성이인 길을 달려왔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빨리 집으로 가세. 구스타브는 피에르에게 이렇게 말하며 마차를 몰았습니다. 구스타브는 피곤하기도 하고 또 시장길까지 들었습니다. 그것은 피에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차에는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해초가 산더미처럼 잔뜩 실려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을 받고 마차에 실려 있는 해초는 금빛과 오렌지빛 그리고 다갈색 빛으로 반짝였습니다. 구스타브와 피에르의 마음과는 달리 마차는 빨리 달려주지를 않았습니다. 짐이 매우 무거웠던 모양입니다. 3마리의 소와 2마리의 말이
끌고 있었음에도 마차는 느리기만 했던 것입니다. 노을이 지기 시작하자 주위는 차츰 어두워졌습니다. 머슴인 피에르는 줄곧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귀신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겁을 먹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주인인 구스타브는 피에르에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떨고 있는 거지? 앞으로 1시간만 더 가면 이 자갈밭길도 끝나게 되는 거야. 그러면 목장이 나와. 그곳을 지나 집으로 돌아가면 맛있는 저녁도 먹고 푹 쉴 수가 있어. 그러니 조금만 참으란 말이야. 목장이란 말을 듣는 순간 피에르의 이는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등골도 오싹오싹했습니다. 그것은 목장을 무서워해서가 아닙니다. 피에르가 무서워하고 있는 것은 목장과 목장 사이에 살고 있는 괴물입니다. 그렇지만 그 귀신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지요? 염소 귀신이 살고 있는 집을 지나쳐 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날도 저물었는데 큰 야단이에요. 이 말을 듣고 난 구스타브는 큰 소리를 내어 웃었습니다. 별난 걱정을 다 하고 있구나.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나는 네가 정말 그런 귀신 따위를 믿고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는데 그런 건 모두 꾸며낸 거짓말이란 말이야. 나를 보려무나 나는 그가 이 길을 20년간이나 지나다녔단다. 그렇지만 그 귀신이란 걸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염소 귀신이라니 당치도 않은 소리야. 자, 기운을 내. 그리고 그런 것이 정말 나타난다 하더라도 내가 있잖아. 그러니 걱정할 건 없어. 그러나 피에르는 떨리는 목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서운 걸 어떻게 해요? 저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한테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염소 귀신은 정말 있다는 거예요. 옛날엔 그걸 본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구스타브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소리는 하지도 말게. 그런 이야기는 누구나 어렸을 때 듣는 옛날 이야기야. 그런 걸 다 믿다가는 무서운 게 하나둘이 아니지. 아무렴 염소 귀신만 있나? 귀신 이야기는 그 밖에도 얼마든지 있지. 아닙니다. 그건 정말 있었던 이야기랬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그 이야기가 정말이라고 하자. 그러나 그 염소 귀신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으면 그만 아니냐? 우리는 해초를 마차에 싣고 집으로 돌아가는 농사꾼이란 말이야. 귀신이 우리를 건드려봤자 얻을 건 하나도 없거든. 그렇지 않니? 그러나 피에르는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구스타브는 그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울퉁불퉁한 자갈밭길이 더욱 심해져서 말고삐를 조심스레 잡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주위는 어둠으로 물들어져 갔습니다. 그런 어둠 속에서 자갈 위를 가는 마차 소리만이 이상하게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마차가 얼마를 달리자 피에르는 좀 마음이 가라앉는 것이었습니다. 구스타브 아저씨의 말이 정말인 것 같았습니다. 이상한 일이다. 그렇다고 할아버지가 거짓말을 하셨을 리는 없는데. 피에르는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 이야기가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염소 귀신이 있는 곳으로는 가까이 가지 말아라.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를 테니까 말이다. 내가 어렸을 적에 역시 내 할아버지한테서 들은 이야기란다. 그런데 내 할아버지는 또 증조 할아버지한테서 들으셨다는 거야. 마을 사람들이 맨 처음으로 교회를 세웠을 때 그 귀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 그 이야기를 듣고 싶겠지?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피에르의 머리에 떠오른 것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몇백 년도 전인 옛날의 일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울 터를 마련했는데 그 터는 공교롭게도 괴물 라비슈가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모르고 터를 잡았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채석장에서 화강암을 운반해다가 마침내 노르망디에서 데려온 석수장이로 하여금 공사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땅을 파고 터를 닦아서 막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느냐? 하고 할아버지는 피에르에게 물었습니다. 몰라요, 할아버지. 그럴 테지. 그런데 말이야, 어느 날 밤의 일인데 모든 것이 감쪽같이 없어졌단다. 화강암이나 제목, 그리고 여러 가지 연장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단 말이야. 아침이 되자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지. 밤새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 안 그랬겠니?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단다. 피에르는 점점 호기심이 생겨서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기껏 파놓은 땅이 도로 메꾸어져 있고 거기다가 그 위에는 푸른 풀들이 돋아있지 않겠니? 피에르는 그때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온 마을이 발칵 뒤집혔지. 그것은 틀림없이 마귀 할멈이나 귀신이 한 짓임에 틀림없다고 여겼기 때문이야. 그런데 아무리 귀신의 짓이라 하더라도 큰 돌덩어리나 제목들이 사라진 것은 이상하다고들 했었지.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 주위를 찾아보았단다. 그러자 한 사내 아이가 마침내 발견해냈지. 이웃 마을과 그 돌과 제목이 고스란히 있었던 거야. 사람들은 돌과 제목을 다시 운반해다가 처음 터에다 교회를 세우려고 했어. 그런데 하룻밤을 지내고 나자 그 재료들은 또 전날 쌓여 있었던 이웃 마을에 또 가 있더란 말이야. 사람들은 처음 터에다 교회를 세우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이웃 마을에 재료가 쌓였던 곳에 교회를 세우기로 결의를 한 뒤로부터는 아무 탈이 없었단다. 피에르는 교회 세우는 것을 방해한 괴물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피에르의 궁금증을 눈치채셨는지 이야기를 계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무서운 귀신의 정체를 알려고 했었단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알 수가 없었는데 마침내 목사님이 어느 날 그것을 아시게 되었지. 어느 가을날 밤의 일이었어. 목사님은 잠이 오지 않아서 창가에 앉아 계셨다는구나. 그런데 그 창가는 묘지에 묘석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단다. 차가운 달빛을 받은 묘석은 푸른 빛을 띠고 있었고 나뭇가지에는 큰 올빼미가 거무스레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대. 그리고 박쥐란 놈도 소리 없이 날아다니고 있었고 그때 목사님은 질겁을 하고 뒤로 물러났지. 왜냐하면 창 밑에 잿빛을 한 괴물이 나타났기 때문이야. 가만히 보고 있으려니까 그 큰 잿빛 괴물은 묘석 사이로 날아다니고 있었단다. 목사님이 눈길을 떼지 않고 계속 보고 있으려니까 그 수상한 괴물은 그만 사라지고 말더래.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어서 목사님은 돌아가시고 말았는데 목사님은 임종 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기셨다고 하는 거야. 그놈은 염소 모양을 한 괴물이었소. 마을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려고 처음에 터를 잡아놓았던 곳은 바로 그 염소 귀신의 집이었던 거요. 마을 사람들에게 그곳으로는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말게 하시오 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야. 피에르는 옛날에 들은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목사님은 괴물이 살고 있는 곳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거짓말을 하실 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에르는 할아버지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주인 구스타프 아저씨가 괴물 이야기는 꾸민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해가 저물어서 주위가 깜깜해졌습니다. 이런 시간에 괴물이 나온다는 곳을 지나치려고 하니 자연히 소름이 끼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피에르! 구스타프 아저씨가 갑자기 부르는 바람에 피에르는 깜짝 놀라 넘어질 뻔하다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처럼 골똘히 하고 있는 거냐? 아니에요. 옛날 할아버지 말씀이 생각나서. 피에르는 우물쭈물했습니다. 또 할아버지 이야기야? 귀신 이야기가 떠올랐단 말이지? 피에르가 가만히 있자 구스타프 아저씨는 큰 소리를 내어 웃었습니다. 정말이지 구스타프 아저씨는 조금도 무섭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마차는 아직 자갈길을 덜거덕거리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보다도 좀 빨리 가는 듯 했습니다. 피에르, 이젠 가장 험한 길은 지났으니 곧 마을에 도착할 거야. 겁낼 건 없어. 마을에 도착하면 해초 축제의 잔치가 벌어질 테니 거기나 가보도록 해. 저걸 봐, 곧 목장이다. 목장이라는 말을 듣자 피에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염소 귀신이 있다는 곳이 바로 그 목장과 목장 사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에르는 목을 빼고 앞쪽을 바라다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쌓여 있어서 목장이 제대로 구별되진 않았습니다. 그러자 더욱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구스타프 아저씨는 그런 피에르를 재미있다는 듯이 바라보면서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아직도 염소 귀신을 무서워하고 있는 거냐? 무서운 생각이 들면 어서 마을에 가서 축제를 즐길 생각을 하란 말이야. 아가씨들과 춤을 추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생각만 하면 그런 생각은 싹 없어지고 말 거야. 구스타프는 이렇게 말하고 또 크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리를 듣는 순간 피에르는 갑자기 질겁을 하고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마치 열병이라도 걸린 듯이 부들부들 떨려옵니다. 길 바로 옆에 있는 가시나무 숲속에서 무엇인가 큰 바위덩이 같은 것이 불쑥 머리를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그 머리 아래로는 잿빛을 한 몸뚱이가 분명히 보였습니다. 옛날에 들은 염소 귀신도 잿빛을 하고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괴물의 머리에는 구부러진 2개의 뿔이 달려 있었습니다. 틀림없는 염소 모양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것은 노란 2눈이었습니다. 그 2눈은 마치 도깨비 불처럼 꼼짝도 하지 않고 피에르를 빤히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피에르는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염소 귀신은 이윽고 일어섰습니다. 그러자 피에르는 정신없이 소리쳤습니다. 귀신이야, 염소 귀신이다. 피에르는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는 정신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단지 소와 말이 뒷걸음질 졌다는 것만은 어렴풋이 기억이 났습니다. 주인 구스타프도 즐겁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큰 소리만 치다가 정말 염소 귀신을 만났으므로 더욱 놀랐습니다. 그는 채찍으로 소와 말을 후려쳤습니다. 이랴 이랴, 어서 달려, 이놈의 소야. 그러나 아무리 채찍질을 해도 소와 말은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채찍질을 할수록 도리어 뒷걸음질을 치는 게 아닙니까? 구스타프는 겁이 더럭 났습니다. 그리고 피에르의 말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럴 때 마차나 빨리 달려줬으면 좋으련만 조금도 움직이지 않으니 야단입니다. 구스타프는 미친 듯이 채찍질만 되풀이했습니다.
잠깐 정신을 잃었던 피에르는 곧 눈을 뜨자 뒤를 돌아다보았습니다. 피에르는 즐겁을 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깨비 불 같은 염소 귀신의 눈이 아직도 자기를 노려보고 있는 게 아닙니까? 피에르는 또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젠 그만이야. 이젠 죽고 마는 거야. 귀신이 나만 노려보고 있는걸. 피에르의 비명 소리를 듣고 구스타프도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그는 소, 말과 씨름을 하고 있느라고 다른 데로 눈길을 돌릴 겨를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세히 보니 괴물은 뒷발로 일어서서는 앞발로 해초가 잔뜩 실려있는 마차 뒤쪽을 잡고 놓아주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소와 말이 힘을 쓴다 해도 마차가 움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구스타프는 피에르에게 소리쳤습니다. 빨리 마차에서 뛰어내려. 가만히 있다가 짓밟혀 죽겠어. 그리고 말을 마차에서 풀어놔. 나는 소를 풀어놓겠어. 마차는 버려두고 말과 소나 끌고 가야겠어. 자, 빨리. 구스타프는 피에르와 허둥지둥 마차에서 말과 소를 풀었습니다. 괴물은 두 사람에게 덤빌 것 같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과 소를 끌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을로 도망쳐 왔습니다. 두 사람이 마을에 이르렀을 때는 거의 날이 밝으려고 할 때였습니다. 피에르는 몹시 피곤하여 자리에 누웠으나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무서움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었을 때입니다. 누군가가 자기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피에르는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주인 구스타프가 서 있었습니다. 이젠 겁낼 것 없어. 날이 밝았단 말이야. 아침을 먹고는 마차를 끌러 가자. 마차를 끌러 가요? 피에르는 어림없는 소리 말라는 듯이 대꾸했습니다. 낮에는 귀신이 나오지 않는 법이야. 걱정할 것 없어. 그렇지만 어젯밤에 그곳을 어떻게 또 가요? 그러나 마차를 끌고 와야만 하잖니? 해초를 걷어들여야 겨울을 지낼 수 있지 않아. 하지만 염소 귀신이. 낮에는 걱정 없대도. 구스타프는 억지로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피에르는 하는 수 없이 주인을 따라 마차를 끌러 갔습니다. 마차가 있는 곳이 가까워지자 피에르는 가슴이 마구 뛰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염소 귀신이 나타났던 곳에는 해초를 실은 마차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염소 귀신의 발자국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피에르는 마음을 놓고 어제 일은 꿈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꿈이 아니었다는 증거는 마차가 길바닥에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소중한 해초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렇다면 염소 귀신은 무엇 때문에 나타났던 것일까? 피에르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데리고 간 말과 소를 마차에 다시 메었습니다. 말도 어제 저녁에 일이 무서웠다는 듯이 앞발을 들고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두 사람은 마차에 올라타고 마을을 향했습니다. 주인 구스타프는 오는 도중 피에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이었어. 정말이지? 네 말이 옳았던 거야. 염소 귀신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었으나 어제 저녁에 정말 그놈을 만나게 되어서 비로소 알게 되었어. 우리 할아버지가 거짓말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피에르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맞았어. 염소 귀신은 정말 있는 거야. 그러나 어쨌단 말이에요? 염소 귀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염소 귀신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 법이야. 무슨 말씀이죠? 어제도 나타났는데. 피에르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건 내가 믿지 않았으니까 어디 한번 맛 좀 보라고 나타났던 거야. 그리고 구스타프는 유쾌한 듯이 웃었습니다.
구스타프의 말은 맞았습니다. 그 뒤 그는 2번 다시 염소 귀신을 만난 일이 없었습니다. 티무르 왕과 거울. 옛날 달단이라고 부르는 지방을 정복한 왕 가운데 티무르 랭구라는 장사가 있었습니다. 힘도 대단히 세고 데리고 있는 부하들을 위하는 마음이 넓고 현명한 임금이었지만 불쌍하게도 한쪽 발을 다쳐 항상 절룩거리며 걸었습니다. 거기다가 한쪽 눈마저 없었기 때문에 대단히 흉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티무르 왕은 그 당시 익살의 천재라고 불리고 있던 고하라는 남자를 궁전 익살꾼으로 데리고 있으면서 항상 자기 곁에 있도록 했습니다. 원래 임금이라는 자리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쁜 일이 꽉 차 있는 법입니다. 대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랴, 백성들의 소원을 들어주랴, 이웃 나라의 손님을 맞으랴, 하루 종일 머리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골치가 아픈 것은 당연합니다. 이렇게 골치가 아프고 마음이 어수선할 때 고아와 같은 익살꾼이 옆에 있다가 재치 있는 익살을 들려주며 마음이 풀어져 아프던 골치도 씻은 듯이 나아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임금이 고아와 여러 가지 세상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임금의 머리를 이발하려고 이발사가 들어왔습니다. 그 날은 몹시 한가한 날이었습니다. 그것은 골치 아픈 나라 일도 없겠다. 오랜만에 기분 좋게 이발을 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임금은 머리를 깎으면서도 계속 기분이 좋아 흥얼흥얼 콧노래까지 부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발이 끝나자 이발사가 임금님 다 끝났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며 거울을 내밀었습니다. 임금은 그래 벌써 끝났나? 수고했네 하면서 거울을 받아들고 자기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임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서 임금의 볼을 적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기분이 좋아하던 임금이 금방 눈물을 흘리니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발사는 혹시 자기가 이발을 잘못하여 그러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서 있었습니다. 이발을 잘못하여 임금이 눈물을 흘렸다면 이발사는 궁전에서 쫓겨날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런데 임금 곁에 있던 고아가 크게 한숨을 쉬더니 앙 하고 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발사는 더욱 영문을 몰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임금의 눈에서는 여전히 눈물이 방울방울 흘러내렸습니다. 고아도 어이구 어이구 하고 계속 울어대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1시간이나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드디어 임금의 눈물이 멎었습니다. 한참 있으니까 임금은 눈물을 흘리던 때의 기분도 가라앉았는지 유쾌한 표정으로 되돌아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아는 그치지 않고 계속 울어댔습니다. 임금은 고아의 눈물도 곧 그칠 것이라고 여기고 울음이 멎기만을 기다렸으나 고아는 울음을 그치기는커녕 더욱 서럽게 우는 것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기다리다 못한 임금이 드디어 고아에게 물었습니다. 이봐 고아,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너는 왜 그렇게 우는 거야? 그래도 고아는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울어대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고아에게 다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봐 고아, 내가 눈물을 흘린 것은
이발 사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본 순간 내 모습과 얼굴이 너무도 흉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눈물이 나왔던 거야. 그런데 자네의 울음은 무슨 까닭인가? 얼른 대답해주게 하고 재촉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고아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더니 임금님께서는 자신의 얼굴을 잠시 동안 본 것만으로 1시간을 울었습니다. 그러니 하루 종일 임금님의 얼굴을 보는 소생이 2-3시간 우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아의 대답을 들은 임금님은 배를 움켜잡고 어떻게 웃었는지 나중에는 의자에서 굴러떨어져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